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책과 함께 성장하는 매일매일 책이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감동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홀로 서기 심리학이고요. 지은이는 라라 이 필딩, 옮긴이는 이지민, 출판사는 메이븐 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라라 이 필딩, 임상 심리학자이자 심리 상담가, 현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마인드풀니스를 기반으로 한 인지-행동치료 전문가로 기분장애와 우울장애 등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상담가로 정평이 나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을 관리하는 독자적인 방법을 개발해 명성을 얻었다. 저는 나와 타인과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는 데 골몰했습니다. 그 결과는 주로 내 탓이거나 남 탓이거나 세상 탓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리가 없었죠. 15년 동안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과거의 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싸우느라 날이 선 사람들을 주로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타인과 세상을 믿지 못해 힘들어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믿지 못했던 것은 단연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더 능력 있고 더 사랑스러운 존재였더라면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자신에게 습관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곤 했지요. 그러나 내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일도 마음대로 술술 풀릴 텐데 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환상에 불과합니다.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이룰 수 있다는 오만함에 불과하며 과거의 저를 반복적인 괴로움에 빠뜨렸던 착각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타인을, 세상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일부조차도 뜻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네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면, 내가 달라지면 행복해질 텐데 라는 믿음으로 삶의 주도권을 자꾸만 외부에 떠넘기면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과 자기가 정말 통제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능력은 심리적 어른되기의 핵심입니다. 타인과 세상, 그리고 지난 과거는 통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반면 세상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결정하는 내 마음만은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읽고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며 인생을 의지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답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면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나를 잘 알고 믿고 좋아할수록 인생이 수월해집니다. 삶의 중심이 단단하면 타인과 세상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마음을 기댑니다. 술과 게임, 도박, 때로는 마약에 기대어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는 타인에 기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에 대한 가치를 남들이 평가한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하늘을 나는 듯 기쁘지만 누군가가 그보다 낮게 평가하면 절벽에서 추락하는 심정이 됩니다. 자기 가치가 남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자존감도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자꾸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누구보다 독립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흔들림 없는 뚝심으로
이를 밀어붙여서 뛰어난 성과를 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약한 의존성 따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너무 높은 자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실은 완벽한 자기 이미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의 자신을 비난하고 다그치는 데 익숙합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강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만 무언가에 기대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이며 그 결핍을 타인이나 세상이 채워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고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하거나 자기 힘으로 부족할 땐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주도권이 외부에 있다고 믿으면 나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일이 꼬이면 불행해지겠지요. 바깥에 있는 존재에 따라 결정되는 행복, 갈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면 그것을 정말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기분을 붕붕 뛰었다 추락시키는 만큼 괴로움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홀로서기란 외부에 기대지 않는 태도이고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기분과 행동이 오락가락하지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기분과 태도가 비교적 일정합니다. 타인과 세상에 의해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홀로서기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다른 것에 기대지를 않죠. 그 말에는 경제적 능력이든 인성이든 실력이든 어느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의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일에 끝이 있을까요? 성공에 과연 끝이 있을까요? 외부의 요소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면 모를까? 우리는 언제 이를지 모르는 타인의 평판과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촉을 세우고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력 먼저 갖추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홀로서기의 진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마음, 세상, 이미 지나간 과거 등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착을 거두는 게 좋습니다. 반면 내 마음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둘째,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홀로서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신념도 내가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경을 쓴 줄 모른 채 그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홀로서기는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관찰하려는 태도이자 노력입니다. 자기가 어떤 안경을 썼는지 알기만 해도 안경을 통해 들어온 세상의 모습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을 잘 다룬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안경을 잘 관찰하면 세상 일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보통의 우리는 안경을 썼다는 사실을 잊은 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 씌인 안경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그 안경을 통해 들어온 자극이 내 마음에 일으킨 감정과 생각을 관찰할 수만 있어도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못 들은 척 할지 아니면 기분 나쁘지 않게 충고를 건넬지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집니다. 그것은 곧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길러서 삶에 대한 주도권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홀로 서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스스로 원만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합니다.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의 안경을 쓴 채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내리는 해석에 그리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내리는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비난에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또 자기 허물이나 못난 모습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따라서 기분과 행동에 기복이 없습니다.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으로 행동합니다. 결과적으로 삶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타인과 세상의 변화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에 걸려 넘어질 일이 줄어듭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에 의존하려 하고 그 때문에 상처 입기를 반복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잘 알고 자기가 내리는 판단과 행동에 믿음이 생기면 외부에 의존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 관대해지며 인생은 부드러워집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마법이 바로 홀로서기에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감정, 상처 주는 타인, 나를 깎아내리는 나쁜 버릇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힘이 든다면 지금 무엇에 마음을 기대고 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기대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기대게 된다면 그에 집착하는 마음까지도 있는 그대로 주의해서 바라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해소될 때 행복에 이를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관찰하고 돌보는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해결됩니다. 자꾸만 기대고 싶은 당신에게 제가 홀로 서기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온전한 나로 존재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독립과 의존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득세하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독립은 좋은 것으로 의존은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존이 정말 나쁘기만 할까요? 개인은 언제나 부족한 면이 많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타인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은 인간의 생존 조건으로부터 유래하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한마디로 지나쳐서 문제일 뿐 의존 자체는 매우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욕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 자유롭고 싶은 마음,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대편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관계를 통해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지지하고 삶을 공유하는 소중한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핵심입니다. 타인의 인정과 따뜻한 관심은 삶의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정체성과 욕구는 다양합니다. 어느 때엔 자유로운 내가 되고 싶다가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착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아부를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타인의 반응에 촉을 세우는 나의 이면에는 누가 뭐라 하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나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나가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못나고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전체로서의 나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내 일부를 나 전체로 매도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타인의 지나가는 평가에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아무리 타당하고 뼈아픈 지적일지라도 내 일부에 대한 것일 뿐 전체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내가 나에 대한 테두리를 넓게 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선 출중하고 어떤 면에선 부족합니다. 이렇게 모순덩어리인 나 자신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인정하면 타인의 말과 행동도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불필요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얕은 관계에서는 멋있는 모습, 괜찮은 모습만 보여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는 서로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좋아해주는 사이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감추기보다 드러내 보여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려고 애써야 합니다. 어른의 홀로서기란 의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되며 독립과 의존 욕구 사이에서 서핑하듯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부분에서 자신만의 성벽을 높게 쌓고 있다면 건강하게 의존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의존이란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부분에 관해 힘 있는 사람에게 정확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술, 약물, 무분별한 관계 등에 의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의존은 나와 타인 모두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부분에서 지나치게 타인 의존적이라면 우선 그런 의존 욕구 자체를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타인의 반응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어 유리 멘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이 가진 여러 정체성을 떠올리며 각각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전체로서의 나가 괜찮으면 웬만한 일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 너무 크게 화를 낸 후 그런 자신에게 당황한 적은 없었나요? 분노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불안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불안입니다. 때론 슬픔이 분노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능숙하게 다루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울지 마라, 화내지 마라, 웃음을 잃지 마라 같은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은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이고 긍정적인 감정은 정상적인 상태라는 사고방식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감정은 최대한 억누르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느껴도 안 느낀 척, 괜찮은 척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은 피해야 하고 긍정적인 감정은 정상이라는 생각의 뿌리에는 삶이 뜻하는 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피해가려면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 자체를 피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흘러갈까요? 저는 자동차의 비유를 들어 삶을 설명합니다. 자동차는 종류가 많고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찝차는 험한 비포장 도로를 쉽게 달리고 둔덕도 거뜬히 넘어갑니다. 대신 가속 능력은 떨어지죠. 반대로 스포츠카는 빠르고 날렵하지만 비포장 도로에서는 가속 능력이 거의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우리도 자동차와 비슷하게 각기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각이 예민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지만 쉽게 지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둔감해서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위기에 강해서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목표 지향성이 강해 불도저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인간관계 측면에선 취약합니다. 반대로 타인의 마음을 잘 꿰뚫어보고 헤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느라 크고 중요한 일을 성취해낼 기력이 부족합니다. 자기의 장점이 잘 발현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경주용 트랙 위에서 스포츠카가 쏜살같이 달리고 험한 사막에서 찝차가 끝까지 달려가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차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처음 주어진 차종으로 삶을 완주해야 합니다. 또 도로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차종과 도로가 궁합이 잘 맞는다면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도로가 영 껄끄럽고 불편하다면 운이 별로 안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운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무수한 사건은 우리의 통제력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 불편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불편을 피해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고 억누르려 하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바로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퇴화해 삶을 향한 의욕도 함께 상실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나의 입장에서 불쾌와 유쾌를 기준으로 감정을 나눌 뿐 감정 자체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따로 없습니다. 감정은 모두 같은 통로를 따라 흐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을 막아보겠다고 억누르면 감정이 흐르는 통로 자체를 막아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쇠퇴하고 종국엔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맙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억누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감정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감정에 대한 감정이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대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노를 느낀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느낀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에만 잠겨 있기를 선택했을 때 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솔직해져도 됩니다. 그것 이외에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정과 마주하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격하게 튀어나오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사그라듭니다. 반대로 자꾸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할수록 감정은 날개를 단 듯 더욱 활개를 칩니다. 둘째,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따로 구분하지 마세요. 감각의 동물인 우리가 유쾌와 불쾌를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정 감정을 묶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는 일은 단순히 감각의 영역에 국한되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판단이 개입하지요. 그리고 판단은 대체로 편견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대해서는 판단의 잣대를 들이밀지 마세요. 앞서 말했듯 감정은 에너지이고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감정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집착은 결국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감추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감정이 드는 순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감정을 느끼는 나에게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것을 관찰하는 나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감정을 주체적으로 잘 조절할수록 인생을 더욱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나는 순간에도 그 분노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난하는데 매우 익숙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만큼은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온통 불만투성이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는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같은 긍정적인 판단보다는 왜 그랬지? 너무 바보 같아 처럼 깎아내리는 판단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현대의 자기계발 풍토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욱 가혹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되고 싶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능력 있는 직장 선배, 따뜻한 이웃, 훌륭한 인격자 이런 게 아닌가요? 문제는 이런 노력에는 끝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부족한 현재의 나를 못마땅해 하고 닥달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결국 마음속을 지배하는 것은 나에 대한 만족감이 아닌 상시적인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더 훌륭한 내가 되는 것이 나와 잘 지내는 길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나와 사이좋게 지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에게 관대해지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거라고 걱정합니다. 그대로의 나에겐 문제가 많다는 관념이 워낙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말하건대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 많은 나를 어떻게든 고쳐보려는 노력이 훨씬 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생각 습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을 느낍니다. 더 이상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부족함, 게으름, 나태함을 그냥 승인하고 묵과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저 내버려두는 승인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은 다릅니다. 수용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마냥 바라봐야만 하는 승인과는 다릅니다. 이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아이를 잘 기르는 부모는 아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부모가 아닙니다.
온정어린 마음으로 아이에게 공감하되 아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비춰주는 부모입니다.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안타까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와 타인과 세상을 탓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로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생의 가장 큰 괴로움은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뜻대로 해보려고 고집을 피울 때 생깁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때 삶은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마음만은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상과 타인이 뜻대로 안 움직이는데 내 마음 하나 통제해서 뭐 하냐고요? 그 힘은 예상외로 대단합니다. 내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은 감정과 생각과 행동, 충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관찰자로서의 나를 더욱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휘둘리지 않은 채 그냥 바라보면 감정도 생각도 행동, 충동도 모두 알아서 조용해집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큰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들일 뿐이니까요. 관찰자로서 내 힘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자동화된 감정 패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아치드 베커 박사는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연구해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실험을 바탕으로 베커 박사는 사람들이 전기 충격보다 더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결과라도 예측이 가능하면 계획을 세워 대비할 수 있지만 결과 자체가 불확실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통제 범위 바깥에 있다고 여겨서 불안감을 더욱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험에서 말해주듯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무척 꺼립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사회는 독일의 심리학자 바스 카스트의 말처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던 속박의 상황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결정해야 하는 속박의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인생은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피해갈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가슴에 끌어안고 각자의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돌파해야 합니다. 인생을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무의미와 허무, 무기력, 우울, 불안이 남은 삶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도, 우울해도, 짜증이 나도 그에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감정 기복에서 벗어나 홀로 서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책과 함께 성장하는 매일매일 책이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감동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홀로 서기 심리학이고요. 지은이는 라라 이 필딩, 옮긴이는 이지민, 출판사는 메이븐 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라라 이 필딩, 임상 심리학자이자 심리상담가, 현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마인드풀니스를 기반으로 한 인지행동치료 전문가로 기분장애와 우울장애 등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상담가로 정평이 나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을 관리하는 독자적인 방법을 개발해 명성을 얻었다. 저는 나와 타인과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는 데 골몰했습니다.
그 결과는 주로 내 탓이거나 남 탓이거나 세상 탓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리가 없었죠. 15년 동안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과거의 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싸우느라 날이 선 사람들을 주로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타인과 세상을 믿지 못해 힘들어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믿지 못했던 것은 단연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더 능력 있고 더 사랑스러운 존재였더라면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자신에게 습관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곤 했지요. 그러나 내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일도 마음대로 술술 풀릴 텐데 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환상에 불과합니다.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이룰 수 있다는 오만함에 불과하며 과거의 저를 반복적인 괴로움에 빠뜨렸던 착각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타인을, 세상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일부조차도 뜻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네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면, 내가 달라지면 행복해질 텐데 라는 믿음으로 삶의 주도권을 자꾸만 외부에 떠넘기면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과 자기가 정말 통제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능력은 심리적 어른되기의 핵심입니다. 타인과 세상, 그리고 지난 과거는 통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반면 세상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결정하는 내 마음만은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읽고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며 인생을 의지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답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면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나를 잘 알고 믿고 좋아할수록 인생이 수월해집니다. 삶의 중심이 단단하면 타인과 세상을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마음을 기댑니다. 술과 게임, 도박, 때로는 마약에 기대어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는 타인에 기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에 대한 가치를 남들이 평가한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하늘을 나는 듯 기쁘지만 누군가가 그보다 낮게 평가하면 절벽에서 추락하는 심정이 됩니다. 자기 가치가 남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자존감도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자꾸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누구보다 독립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흔들림 없는 뚝심으로 일을 밀어붙여서 뛰어난 성과를 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약한 의존성 따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너무 높은 자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실은 완벽한 자기 이미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의 자신을 비난하고 다그치는 데 익숙합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강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만 무언가에 기대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이며 그 결핍을 타인이나 세상이 채워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고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하거나 자기 힘으로 부족할 땐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주도권이 외부에 있다고 믿으면
나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일이 꼬이면 불행해지겠지요. 바깥에 있는 존재에 따라 결정되는 행복, 갈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면 그것을 정말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기분을 붕붕 뛰었다 추락시키는 만큼 괴로움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홀로서기란 외부에 기대지 않는 태도이고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기분과 행동이 오락가락하지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기분과 태도가 비교적 일정합니다. 타인과 세상에 의해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홀로서기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다른 것에 기대지를 않죠. 그 말에는 경제적 능력이든 인성이든 실력이든 어느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의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일에 끝이 있을까요? 성공에 과연 끝이 있을까요? 외부의 요소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면 모를까? 우리는 언제 이를지 모르는 타인의 평판과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촉을 세우고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력 먼저 갖추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홀로서기의 진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마음, 세상, 이미 지나간 과거 등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착을 거두는 게 좋습니다. 반면 내 마음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둘째,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홀로서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신념도 내가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경을 쓴 줄 모른 채 그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홀로서기는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관찰하려는 태도이자 노력입니다. 자기가 어떤 안경을 썼는지 알기만 해도 안경을 통해 들어온 세상의 모습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을 잘 다룬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안경을 잘 관찰하면 세상 일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보통의 우리는 안경을 썼다는 사실을 잊은 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 씌인 안경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그 안경을 통해 들어온 자극이 내 마음에 일으킨 감정과 생각을 관찰할 수만 있어도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못 들은 척 할지 아니면 기분 나쁘지 않게 충고를 건넬지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집니다. 그것은 곧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길러서 삶에 대한 주도권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홀로 서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스스로 원만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합니다.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의 안경을 쓴 채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내리는 해석에 그리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내리는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비난에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또 자기 허물이나 못난 모습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따라서 기분과 행동에 기복이 없습니다.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으로 행동합니다. 결과적으로 삶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타인과 세상의 변화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에 걸려 넘어질 일이 줄어듭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에 의존하려 하고 그 때문에 상처 입기를 반복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잘 알고 자기가 내리는 판단과 행동에 믿음이 생기면 외부에 의존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 관대해지며 인생은 부드러워집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마법이 바로 홀로서기에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감정, 상처 주는 타인, 나를 깎아내리는 나쁜 버릇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힘이 든다면 지금 무엇에 마음을 기대고 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기대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기대게 된다면 그에 집착하는 마음까지도 있는 그대로 주의해서 바라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해소될 때 행복에 이를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관찰하고 돌보는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해결됩니다. 자꾸만 기대고 싶은 당신에게 제가 홀로 서기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온전한 나로 존재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독립과 의존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득세하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독립은 좋은 것으로 의존은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존이 정말 나쁘기만 할까요? 개인은 언제나 부족한 면이 많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타인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은 인간의 생존 조건으로부터 유래하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한마디로 지나쳐서 문제일 뿐 의존 자체는 매우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욕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 자유롭고 싶은 마음,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대편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관계를 통해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지지하고 삶을 공유하는 소중한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핵심입니다. 타인의 인정과 따뜻한 관심은 삶의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정체성과 욕구는 다양합니다. 어느 때엔 자유로운 내가 되고 싶다가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착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아부를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타인의 반응에 촉을 세우는 나의 이면에는 누가 뭐라 하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나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나가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못나고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전체로서의 나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내 일부를 나 전체로 매도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타인의 지나가는 평가에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아무리 타당하고 뼈아픈 지적일지라도 내 일부에 대한 것일 뿐 전체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내가 나에 대한 테두리를 넓게 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선 출중하고 어떤 면에선 부족합니다. 이렇게 모순덩어리인 나 자신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인정하면 타인의 말과 행동도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불필요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얕은 관계에서는 멋있는 모습, 괜찮은 모습만 보여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는 서로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좋아해주는 사이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감추기보다 드러내 보여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려고 애써야 합니다. 어른의 홀로서기란 의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되며 독립과 의존 욕구 사이에서 서핑하듯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부분에서 자신만의 성벽을 높게 쌓고 있다면 건강하게 의존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의존이란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부분에 관해 힘 있는 사람에게 정확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술, 약물, 무분별한 관계 등에 의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의존은 나와 타인 모두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부분에서 지나치게 타인 의존적이라면 우선 그런 의존 욕구 자체를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타인의 반응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어 유리 멘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이 가진 여러 정체성을 떠올리며 각각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전체로서의 나가 괜찮으면 웬만한 일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 너무 크게 화를 낸 후 그런 자신에게 당황한 적은 없었나요? 분노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불안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불안입니다. 때론 슬픔이 분노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능숙하게 다루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울지 마라, 화내지 마라, 웃음을 잃지 마라 같은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은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이고 긍정적인 감정은 정상적인 상태라는 사고방식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감정은 최대한 억누르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느껴도 안 느낀 척, 괜찮은 척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은 피해야 하고 긍정적인 감정은 정상이라는 생각의 뿌리에는 삶이 뜻하는 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피해가려면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 자체를 피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흘러갈까요? 저는 자동차의 비유를 들어 삶을 설명합니다. 자동차는 종류가 많고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찝차는 험한 비포장도로를 쉽게 달리고 둔덕도 거뜬히 넘어갑니다. 대신 가속 능력은 떨어지죠.
반대로 스포츠카는 빠르고 날렵하지만 비포장도로에서는 가속 능력이 거의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우리도 자동차와 비슷하게 각기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각이 예민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지만 쉽게 지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둔감해서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위기에 강해서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목표 지향성이 강해 불도저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인간관계 측면에선 취약합니다. 반대로 타인의 마음을 잘 꿰뚫어보고 헤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느라 크고 중요한 일을 성취해낼 기력이 부족합니다. 자기의 장점이 잘 발현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경주용 트랙 위에서 스포츠카가 쏜살같이 달리고 험한 사막에서 찝차가 끝까지 달려가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차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처음 주어진 차종으로 삶을 완주해야 합니다. 또 도로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차종과 도로가 궁합이 잘 맞는다면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도로가 영 껄끄럽고 불편하다면 운이 별로 안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운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무수한 사건은 우리의 통제력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 불편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불편을 피해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고 억누르려 하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바로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퇴화해 삶을 향한 의욕도 함께 상실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나의 입장에서 불쾌와 유쾌를 기준으로 감정을 나눌 뿐 감정 자체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따로 없습니다. 감정은 모두 같은 통로를 따라 흐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을 막아보겠다고 억누르면 감정이 흐르는 통로 자체를 막아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쇠퇴하고 종국엔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맙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억누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감정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감정에 대한 감정이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대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노를 느낀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느낀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에만 잠겨 있기를 선택했을 때 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솔직해져도 됩니다. 그것 이외에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정과 마주하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격하게 튀어나오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사그라듭니다. 반대로 자꾸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할수록 감정은 날개를 단 듯 더욱 활기를 칩니다. 둘째,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따로 구분하지 마세요. 감각의 동물인 우리가 유쾌와 불쾌를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정 감정을 묶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는 일은 단순히 감각의 영역에 국한되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판단이 개입하지요.
그리고 판단은 대체로 편견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대해서는 판단의 잣대를 들이밀지 마세요. 앞서 말했듯 감정은 에너지이고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감정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집착은 결국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감추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감정이 드는 순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감정을 느끼는 나에게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것을 관찰하는 나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감정을 주체적으로 잘 조절할수록 인생을 더욱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나는 순간에도 그 분노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난하는데 매우 익숙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만큼은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온통 불만투성이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는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같은 긍정적인 판단보다는 왜 그랬지? 너무 바보 같아 처럼 깎아내리는 판단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현대의 자기계발 풍토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욱 가혹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되고 싶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능력 있는 직장 선배, 따뜻한 이웃, 훌륭한 인격자 이런 게 아닌가요? 문제는 이런 노력에는 끝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부족한 현재의 나를 못마땅해 하고 닥달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결국 마음속을 지배하는 것은 나에 대한 만족감이 아닌 상시적인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더 훌륭한 내가 되는 것이 나와 잘 지내는 길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나와 사이좋게 지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에게 관대해지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거라고 걱정합니다. 그대로의 나에겐 문제가 많다는 관념이 워낙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말하건대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 많은 나를 어떻게든 고쳐보려는 노력이 훨씬 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생각 습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을 느낍니다. 더 이상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부족함, 게으름, 나태함을 그냥 승인하고 묵과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저 내버려두는 승인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은 다릅니다. 수용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마냥 바라봐야만 하는 승인과는 다릅니다. 이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아이를 잘 기르는 부모는 아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부모가 아닙니다. 온정어린 마음으로 아이에게 공감하되 아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비춰주는 부모입니다.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안타까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와 타인과 세상을 탓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로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생의 가장 큰 괴로움은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뜻대로 해보려고 고집을 피울 때 생깁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때 삶은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마음만은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상과 타인이 뜻대로 안 움직이는데
내 마음 하나 통제해서 뭐 하냐고요? 그 힘은 예상외로 대단합니다. 내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은 감정과 생각과 행동, 충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관찰자로서의 나를 더욱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휘둘리지 않은 채 그냥 바라보면 감정도 생각도 행동, 충동도 모두 알아서 조용해집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큰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들일 뿐이니까요. 관찰자로서 내 힘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자동화된 감정 패턴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아치드 베커 박사는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연구해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실험을 바탕으로 베커 박사는 사람들이 전기 충격보다 더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결과라도 예측이 가능하면 계획을 세워 대비할 수 있지만 결과 자체가 불확실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통제 범위 바깥에 있다고 여겨서 불안감을 더욱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험에서 말해주듯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무척 꺼립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사회는 독일의 심리학자 바스 카스티의 말처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던 속박의 상황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결정해야 하는 속박의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인생은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피해갈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가슴에 끌어안고 각자의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돌파해야 합니다. 인생을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무의미와 허무, 무기력, 우울, 불안이 남은 삶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도 우울해도 짜증이 나도 그에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감정 기복에서 벗어나 홀로 서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1. 나는 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가? 자아편. 챕터 1. 내가 사람들에게 홀로 서기를 권하는 이유.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애로 모르는 홀로 서기의 세 가지 의미. 홀로 설 때 비로소 삶 전체가 달라지는 까닭. 그 무엇에든 기대고 싶은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 챕터 2. 나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타인의 사소한 말에 흔들리는 걸까? 우리 마음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 욕구가 살고 있다. 자유롭고 싶은 마음 대 인정받고 싶은 마음.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 우리는 모두 적당히 부족하고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챕터 3. 흔들리는 순간 내 감정부터 살펴봐야 하는 이유. 삶에 관한 단 하나의 진실, 결코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나쁜 감정이 든다고 곧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 안의 분노와 평화롭게 지내는 법. 챕터 4. 그가 무례한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그를 무례하다고 단정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 아주 오래전 상처가 문제일 수도 있다. 너무 아파서 화를 내는 사람들. 더 이상 상처를 두려워하거나 모른 채 하지 말 것. 챕터 5. 나를 망치는 가장 강력한 적, 부정적인 생각 습관. 내가 나를 심판하는 판사가 될 때 일어나는 일들. 그럼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 탓하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짓. 부정적인 생각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파트 2.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기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감정편. 챕터 6. 내 감정의 패턴을 아는 것이 먼저다. 감정에도 패턴이 있다. 나도 모르게 작동하는 감정 패턴부터 파악하라. 감정 패턴을 읽는 5가지 요소. 감정과 생각을 사실이라고 착각하지 말 것.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것. 챕터 7. 가장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 3가지 감정. 무기력, 우울, 불안. 사람들이 전기 충격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무기력,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울, 실패할 게 분명해요. 불안, 모든 걸 잘 해내지 못할까봐 걱정돼요. 챕터 8. 후회와 오해만 남기는 감정 기복에서 탈출하는 법. 기분에 따르라는 말을 절대 실행에 옮기면 안 되는 이유.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의 특징. all or nothing 이라는 위험한 생각 버리기. 감정 기복을 이기는 7가지 행동요법. 파트 3.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은 어른이 된다. 관계편. 챕터 9.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은 어른이 된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기. 홀로서기 훈련 1. 내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 홀로서기 훈련 2. 내 생각을 점검하는 법. 홀로서기 훈련 3. 내 행동을 지지하는 법. 챕터 10. 애쓰지 않고 꾸미지 않아도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밀. 인간관계에서의 홀로서기. 부탁은 민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관계에서 홀로 선다는 것의 진짜 의미.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태도가 정말 중요한 이유. 상처 주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얻는 대화법. 챕터 11. 후회 없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법. 사랑에서의 홀로서기. 아무리 사랑해도 외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거리두기가 필요한 이유.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더 자유롭게 해주려는 의지. 그 사람과 오래 함께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파트 4.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 부드러워지며 삶은 편안해지는 홀로서기 심리학 세상편. 챕터 12.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아끼고 돌보기 위한 12가지 심리 레슨. 챕터 13. 홀로서기 훈련 실전편. 나를 돌보는 연습은 계속된다. 네, 이상 홀로서기 심리학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